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 바로 쓰는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데이터 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도출하는 전 과정을 체험해 보시게 될 거고요. 대화형 AI, 노션 AI, 엑셀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코딩을 하지 않고도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신 뒤에는 실무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실제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도출해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데이터 분석의 과정과 비즈니스 활용입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목적,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의 주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고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이탈률, 즉 재구매하지 않는 고객 수가 높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요인이 고객 이탈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 문제 정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 정의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첫 단계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데이터 분석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 정의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현업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현업가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시는 만큼 이 문제 정의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의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 단계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라고 함은 설문조사, 실험, 센서, 웹로그, DB, 심지어 행동까지도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고요. 그 예로는 상품 가격, 구매일과 같은 고객 구매 이력 데이터나 페이지 체류 시간, 장바구니 담기 여부와 같은 고객 행동 데이터, 나이, 지역, 가입일과 같은 고객 프로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실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실습에서는 실습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 데이터 수집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집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가장 먼저 빈값을 처리하는 결측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서 음수와 같은 이상한 값, 이상치가 있다면 이 값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형식이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날짜가 있겠죠. 연도 다시 월 다시 일자도 있겠고 연도점, 월점, 일 형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있다면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 단계이고요. 이 데이터 전처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후에 분석을 할 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꼼꼼히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오늘 실습에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처리 방법을 적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계적 기법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 패턴,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되고요. 고객 연령대별 구매 빈도를 시각화하거나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많이 산 고객의 재구매율을 확인하는 것, 장바구니 사용 여부와 재구매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살펴보는 탐색적 분석이 끝났다면 모델링 그리고 심화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계 분석,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관계와 결과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구매할 가능성을 예측해 봄으로써 이 고객은 다시 올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미리 짐작해 보고요. 비슷한 유형의 고객끼리 묶음으로써 충성 고객, 가끔 오는 고객, 이제 막 가입한 고객처럼 분류해서 각 그룹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 보는 것, 예를 들면 쿠폰을 주면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모델링과 같은 심화적인 내용은 잠시 넣어두고 현업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당장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분석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결과 해석 및 정리 단계인데요.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그 결과를 써먹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앞서서 잘 정제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반에 정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 제안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결과 해석 및 정리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결과, 장바구니 사용 고객은 재구매율이 30% 높다. 할인 쿠폰을 제공했을 때 이탈 가능성이 15% 감소한다. 30대 여성 고객이 특정 카테고리를 선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장바구니 이용 고객 맞춤형 쿠폰 제공 전략을 제안하거나 고객층 맞춤형 광고 진행을 제안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종류를 형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처럼 표 형식으로 딱딱 정리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이 표로 나타낸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건 완전히 표처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구조는 있는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이슨이라는 형식인데요. 쉽게 말해 양식은 있는데 꼭 모든 칸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에는 이름과 나이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에는 이름과 이메일만 들어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공통된 틀은 있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만 담을 수 있는 게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건 아예 정해진 틀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문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텍스트 문서의 경우에는 뉴스 기사, 블로그 글, 이메일, 보고서처럼 글자로 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 텍스트 문서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자들의 나열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의미와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어 볼 거고요. 이후 클립에서는 현업에서 많이 마주하시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어려워하실 비정형 데이터, 그 중에서도 텍스트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다룰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는 전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는 불필요한 기호나 단어를 정리해 깨끗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느낌표나 히읗 같은 내용들을 빼고 필요한 내용만 담도록 바꾸는 이 과정을 전처리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파악하는 빈도 기반 분석입니다. 100개의 리뷰에서 맛있다가 80번, 친절하다가 50번 포함되어 있다면 가게의 강점은 맛있다와 친절하다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서 속에 담긴 감정이나 주제를 뽑아내는 주제 의미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에서 지루하다, 재미없다가 많이 등장한다면 부정적 평가로 분류합니다. 요즘은 데이터 분석을 훨씬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이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배운 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실습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관련을 전공하지 않아도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하실 대화형 생성형 AI입니다. 대화형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러한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해 볼 거고요. 챗GPT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 채팅창 UI 화면에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제미나이는 콜앱이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코딩 실습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에서 활용을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중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을 할 것이냐면요.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캐글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대회도 벌이고 데이터셋이나 모델들을 올리고 다운받고 하는 공유의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활용할 데이터셋은 텔코 커스터머 churn이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좀 더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해보면 통신사 고객 이탈이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IBM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셋, 가상의 데이터셋이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데이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볍게 살펴보면 각 행, 이 행은 고객을 나타내고 이 열에는 메타데이터에 설명된 고객의 속성이 포함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총 7043개의 행, 즉 7043개의 고객 데이터가 있고요. 21개의 열, 즉 21개의 고객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목표는 churn 컬럼, 즉 고객이 이탈했는지 이탈하지 않았는지 데이터이고요. 이제 이 데이터셋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세트를 집으로 다운로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글로 로그인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데이터세트를 집으로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저장이 되셨다면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챗GPT 실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챗GPT 사이트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방금 다운받으신 파일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파일을 이 GPT 화면에 드롭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고요. 이 파일 안에 내용부터 이 데이터셋 이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이 데이터셋 설명해줘 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자기가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지금 간단히 살펴보면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간단한 데이터셋 이해하는 과정을 GPT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텔코 커스터머 churn 데이터셋, 이탈 고객 데이터셋으로 통신사 고객의 가입 정보와 이탈 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어떤 고객이 이탈하는지를 예측하거나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데이터셋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총 7043개의 고객 데이터, 그리고 총 21개의 고객 특징, 변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 특성으로는 고객 아이디, 성별, 시니어 여부, 배우자 여부, 부양가족 여부, 그리고 통신사라고 했으니까 가입기간이 나와 있고요. 서비스 사용 정보와 관련해서 전화 서비스 사용 여부, 다회선 여부, 인터넷 서비스 종류, 그리고 각종 부가 서비스 사용 여부,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 및 결제 정보로는 계약 형태, 달마다 내는지, 한 해에 지불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무서류 청구 여부, 결제 방식, 월요금, 총요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목표 변수라고 했던 고객이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처리에서 살펴봤듯이 결측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셋에는 모든 컬럼에 결측치가 없다, 빈 값이 없다, 잘 채워져 있다 라고 하고요. 수치형 변수, 즉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들이 있다고 하고, 범주형 변수, 예를 들어 여성인지 남성인지, 계약 방식이 어떤지 이렇게 범주로 구분되는 컬럼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예측 목표는 turn,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GPT가 먼저 이 데이터셋으로 이탈 고객 특성 요약을 바로 분석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바로 넘어가도 되지만 좀 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데이터 전처리해야 하는 항목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깔끔하지만 몇 가지 전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총요금, 범주형 변수 인코딩, 불필요한 컬럼 제거, 스케일링 필요 여부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열되어 있고요. 시니어 시티즌, 시니어 여부와 타깃 변수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모델링이나 데이터 심화 분석 같은 그런 전공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스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GPT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은 진행하지 않을 거야. 기본적인 전처리를 진행하고 탐색적 분석을 부탁해, 이렇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좌측에는 앞서서 배웠던 강의안을 띄워놨고요. 이제 우측에 나온 답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번에도 쭉 코딩을 진행을 했고 전처리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가볍게 살펴보면 총 지불 금액 같은 경우는 숫자형으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churn 같은 경우 이탈 여부는 0은 이탈하지 않았다, 1은 이탈했다로 변환했다, 시니어 여부도 변환을 했다,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커스터머 아이디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은 제거를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를 살펴보면 이탈 고객 비율 확인, 그리고 수치형 변수 분포, 범주형 변수별 이탈률, 상관관계 확인,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서서도 이 데이터셋 자체가 고객이 이탈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GPT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의 의도에 맞게 고객 이탈률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확인하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어 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에 따라 탐색적 분석을 진행해줘 라고 함으로써 내가 정의한 문제에 맞게 너가 탐색적 분석을 진행해달라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탐색적 분석은 통계적 기법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 패턴,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GPT가 뭘 하는지 보면 전체 이탈률을 확인하고 범주형 변수별 이탈률을 계산하고 수치형 변수와 이탈률의 관계를 확인을 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좀 쉽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 결과까지 보기 쉽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를 보면 전체 이탈률은 전체 고객 중 약 26.5%가 이탈을 했고 시니어 고객은 41.7%, 배우자 없는 33%,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31.3%가 이 고객 특성별 이탈률에서 계산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요인을 봤을 때도 인터넷 서비스, 보안 및 지원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따라서 이탈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해주었고요. 계약, 결제 관련 요인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형 변수 차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지 고객의 평균 가입 기간은 37.6개월, 이탈 고객은 18개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평균 월 요금 같은 경우도 유지 고객 61.3달러, 이탈 고객 74.4달러로 이탈 고객이 평균 월 요금을 좀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요금 같은 경우에는 유지 고객이 2,549달러로 이탈 고객보다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탈 고객은 짧은 가입 기간과 높은 월 요금이 특징이다 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단기 계약 고객, 피버 옵틱 사용자, 보안 기술 지원 미가입 고객, 일렉트로닉 체크 결제 고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고위험군 특성을 가지고 맞춤형 고객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 단계별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시각화 필요한 요소도 작성해줘.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마케팅 방안을 제안해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가 생각을 하면서 단계에 맞게 제 요청에 따른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텔코 고객 이탈 탐색적 데이터 분석 보고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성일, 데이터 이렇게 기재를 해주었고요. 요약, 전체 이탈률은 26.5%, 이탈에 강하게 연관된 패턴, 단기 계약, 그리고 이런 피버 옵틱 인터넷, 전자수표 결제 이런 것들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차에 맞게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약 외에도 데이터와 전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우리의 분석 목표와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아까 문제 정의한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었고요. 방법 개요, 그리고 핵심 결과까지 이렇게 보기 좋게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리고 제안이고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제안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인사이트와 실행 방안, 우선순위에 맞게 작성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이탈률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오퍼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었고요. KPI 그리고 한계와 다음 단계, 불호까지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각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안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링크가 있어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그래프 눌러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면 이렇게 계약 형태별 이탈률을 그래프로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래프도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코드 인터프리터 세션이 만료되었다라고 뜨는데요. 저는 무료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시간 이후에 다시 시도하라는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만약 유료 계정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안해준 시각화 요소를 다시 GPT한테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겠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제미나이 버전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미나이는 구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항도 정말 많아서 이 제미나이 요즘 정말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구글 콜앱이라는 코드 실습 환경에서의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로그인이 되셨다면 이 파일은 제 드라이브에 파일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만든 링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드라이브에 사본으로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음을 클릭하시면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이 뜨는데요.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제 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여러분들의 드라이브에 생성이 되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해서 이 안에서 제미나이가 알아서 코딩을 해주도록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 틀이고요. 여기서 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신 내용으로 넣어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좀 전에 챗GPT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글 콜앱에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같은 경우에는 실습 환경으로 이 안에서 단독으로 구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 안에서 활용할 파일은 다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좌측에 폴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아까 다운받으신 텔코 커스터멀 1000 데이터를 이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여기에 드롭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콜앱에서는 런타임이라고 실행 가능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파일도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콜앱에 넣어두었고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런타임이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리소스라고 해서 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램이나 디스크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우측 화살표를 누르시고 런타임 유형을 변경을 누르시면 T4 GPU, A100 GPU 같은 GPU들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훨씬 사용 가능한 시간이 짧아서 만약 나중에 머신러닝 같은 자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추가 컴퓨팅 단위를 구매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 분석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CPU로도 진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측 상단에 이 제미나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밑에 채팅창이 뜨입니다. 여기서 좀 보기 불편하니까 패널로 이동을 눌러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요 셀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 좌측에 글을 복사해서 이 제미나이 채팅창에 그대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캐글의 텔코 커스터머 턴으로 이탈한 고객들의 특징과 그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그리고 결과 정리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까지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다 적어 놓은 거고요. 데이터 분석 시 유의할 점이나 한계에 마케팅 또는 고객 관리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줘 라는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하나면 저희가 아까 챗GPT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 중이라는 스피너가 돌고 제미나이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미나이가 캐글의 텔코 커스터머 churn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이탈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계획입니다. 하면서 제미나이가 세운 이 데이터 분석의 계획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아래에 보시면 수락 및 자동 실행, 단계별 실행이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을 누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 거고요. 수락 및 자동 실행은 그냥 제미나이가 한 번에 계획한 단계별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수락 및 자동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자동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고요. 이 경우에 로컬 런타임, 저희가 지금 연결한 게 로컬 런타임이라는 건데 여기에 연결된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라 라는 팝업입니다. 그래서 자동 실행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데이터 로딩 및 이해,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 정리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로딩 및 이해라고 해서 여기에 저희가 올린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 로딩 및 이해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데이터 전처리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서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전처리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처리를 마친 후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결과 이렇게 시각화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로 들어가서 전체 이탈률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탈률을 시각화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난 부분도 있네요. 우선 이 부분은 건너뛰고 쭉쭉 보시면 시각화를 한 번에 굉장히 많이 해주었고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까지 해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절대값으로 보았을 때 1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빼고 가장 절대값이 높은 것은 이 토탈 찰리스 그리고 테뉴얼 이렇게인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체 지불 금액과 그리고 가입 기간이 가장 상관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결과 정리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조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을 해 주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데이터 로딩 및 이해,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 정리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오류가 있었으니 이 오류는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류 설명을 눌러주니까 이 오류를 설명해줘 라는 것도 제미나이에 자동으로 요청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오류를 해결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셀에서 에러가 나서 이걸 수정해서 다음 셀에서 실행을 해 주었네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삭제하시고
요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한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고쳐보겠습니다. 요 셀에서 요 제미나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코드 변환을 누르신 다음에 한국어로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미나이가 수정을 해서 한글 버전으로 바꿔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한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화형 생성형 AI인 챗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아도 코드 하나하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화형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이렇게 손쉽게 간단한 데이터 분석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챗GPT는 한도가 좀 짧다고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제미나이는 그에 비해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의 프롬프트 실행으로 데이터 이해부터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까지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챗GPT만 이용해 보셨다면 이번 실습을 통해서 제미나이 활용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툴 소개를 마치기 이전에 대화형 생성형 AI 활용 시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인데요.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업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직접 업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챗 GPT의 회사인 오픈AI와 제미나이의 회사인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유출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명화 또는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력 결과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AI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AI가 제시한 분석 결과나 통계 수치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각 현상이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인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한 재검증이 안전하고요. 세 번째는 프롬프트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모델에게 질문,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해야 원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앞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데이터 분석 요청을 해야 하는지 틀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